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은 질문이 돌아가긴 힘들 것 같은데 뭐 제가 일단 뭐 사전에 발표 자료들을 보고 패널 분들께 한 두 가지씩 질문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아마 그 두 가지씩도 지금 다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패널 분들은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준비된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그래도 피에리안리 부국장님께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질문입니다만, 그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LG 엔솔을 비롯해서 배터리 강국으로서 아무래도 EU 레귤레이션에 이제 배터리 레귤레이션을 지키려면 아까 우리 엔솔에서 많이 말씀을 주셨듯이 이게 굉장히 기업으로서는 부담으로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배터리 협회나 우리 기업에서 이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EU 커미션 쪽에서 바라보시기에 우리 기업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잘 이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견이 계신가요?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발표 내용을 그 LG 책임에서 주신 그게 굉장히 좋은 답변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주체들께서 전체적인 룰이 어떤지 이 규정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고 또 이 영역에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 각각 그 여러분들이 만들고 계신 제품에 대한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DPP도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가장 잘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이 공급업체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각각의 1차, 2차, 3차들이 있지만 각각의 협력사들과 협의를 하시면서 이 협력체들과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서 어떤 요건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관련 주체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것들이 이제 시행 예정인지를 잘 인지를 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다 확보를 하시고 향후에 이것을 제공을 하셔야겠습니다. 물론 상세 내용적인 내용은 그 표준화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직 다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원칙론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중에 하여튼 그 표준에 관한 얘기가 또 나와서 그러면 바로 이제 우리 토마스 노테 분께 한번 바로 표준에 관한 질문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아까 IC 보드 멤버로서 표준에 관해서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표준에서 잘 알고 이걸 대비를 미리 좀 해야 될 것 같았는데 아까 이제 굉장히 짧은 타임라인에 그 표준을 준비하다 보니 이걸 막 공개하고 리뷰하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센셀렉에서도 부족하셨고 뭐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아까 준비를 해 나가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 간극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맞춰야 되는 부분도 참 있는 거여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물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센세넬렉의 표준이 이제 거의 완성이 돼 갔고 그다음에 이걸 현재 내셔널 커미티에 이제 서큘레이션을 지금 리뷰를 지금 하는 페이지에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어찌하였거나 현재 시점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좀 빨리 준비를 하고 뭐 우리나라 국편에서도 빨리 준비를 하면 이게 조금 더 대비가 빨리 될 테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우리나라의 스테이크홀더들이 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어떻게 인볼브돼서 이거를 준비하면 좋을지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질문 감사합니다. 독일 내에서도 또 유럽 기업들도 빨리 물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정말 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참여를 해야 될까요? 세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청회 같은 것입니다. 퍼블릭 인콰이어 같은 것입니다. 이 독일에서 예를 들면 현대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저희 국가의 표준 그 기구에 어떤 이촉이 있는지를 문의를 하시고 또 내용도 전달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건 유럽에 리스트가 된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런 표준화, 그러니까 유럽에 그 상장이 된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 노력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공적인 이 프로세스에 실제로 신청을 하시고 이런 절차들을 이렇게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미 사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현대가 그렇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아주 주기적으로 이미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표준화가 당연히 이 전문가들이 할 작업입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직접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개입할 여지가 그렇게 제한적일 수 있지만 외부의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고 이미 한국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토마스 노테 분의 발표 자료를 보니까 이제 그 표준을 가지고 실제로 파일럿을 지금 돌려보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저 내용에 이제 한국 기업이 들어가서 같이 파일럿을 해보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센세넬렉은 유럽 쪽에 이제 표준 기구니까 아직은 인터내셔널 레벨로 안 올라와서 그건 좀 하기 힘들었을 것 같고, 혹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제 LG 엔솔에서는 굉장히 아까처럼 이걸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라는 경험을 지금 많이 주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뭐 혹시 뭐 코멘트 하실 내용 있으세요? 네. Yes, of course. The European EU 기업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도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전체 이벤트 말씀드렸는데 이 절반의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어 있고 하나는 이제 이 정보에 관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좀 복잡합니다. 이것은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반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지금 왜냐하면 반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까지 연말까지 이제 표준화를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EC와 함께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이제 모든 것을 결론 낼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내용을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어내면서 내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새로운 규제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원재료들을 저희가 순환성 관점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열려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EC에서는 저희 표준화라 노력이 아직 매월 저희 DTPC 스팸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주기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이런 저는 표준화에 관해서는 이렇게 새로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저희들한테도 새로운 절차입니다. 때문에 이런 새로운 절차를 하면서 이것은 누구나 도망갈 수 없는 전체 글로벌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제가 여기 한국까지 출장을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우려도 제가 직접 와서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90% 이상은 똑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센세넬렉에서 한 JTC 24의 일들이 이제 ISO로 이제 올라올 것이고 국제 표준으로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 측에서 이거를 조인트 테크니컬 커미티 5 DPP에 관한 것들을 인터내셔널 레벨에서 다루자 하는 것들이 이제 올라와 있어서 이제 이 국제적인 전 세계적인 이제 협력이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전승환 책임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아까처럼 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말씀 주셨는데 진짜로 한번 이걸 준비를 해보니까 어떤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셨고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또는 지금 우리 유럽에서 이렇게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떤 요청 사항들이 혹시 있으실지요? 아까도 뭐 발표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배터리 패스포트가 처음 이게 발표가 돼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마침 또 그때 블록체인이 되게 많이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배터리 패스포트가 블록체인인가? 막 약간 그런 혼란을 가져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한참 또 배터리 업체 저희에게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솔루션을 쓰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 막 제안도 많이 주시고 저희도 그래서 검토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보다 보니 블록체인을 쓰든 무엇을 쓰든 일단 그 중요한 것은 걔네들은 데이터 캐리어고 이거를 어떻게 보안하고 관리하느냐지 사실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컨텐츠가 잘 있어야 이게 잘 대응이 되는 거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생겨서 이제 일단은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부에 어떤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고 이거 누가 가지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가져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제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좀 제일 어려웠었고 그리고 아까 데이터 플랫폼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고객들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데이터 플랫폼 업체가 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객은 이렇게 달라고 하고 어떤 고객은 이렇게 달라고 하고 그게 다 달라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어떤 플랫폼 하나를 정해서 거기에 오리엔트가 되는 순간 이거를 바꾸기 하기 좀 어려워지는 그런 우리 발목 잡히는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 우리는 내실을 다져서 컨텐츠를 제일 준비를 하고 이게 나중에 분명히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떤 표준화나 통합이 되는 과정이 생길 건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자라는 그런 게 그렇게 준비하는 대응이 있었고 아까 어려운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발표 중에도 있었는데 사실 이 정보는 되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이게 어떤 공익적인 목적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게 공개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의 이제 보물인지 이걸 따지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객들은 야 법에 써 있으니까 무조건 다 갖고 와 이거 너 안 하면 위법이야라고 하지만 법의 한편에는 또 이 데이터에 대한 그 비즈니스의 영업 기밀 그다음에 이 경쟁 우려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은 니네들이 알아서 잘 지켜야 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상충되는 내용인데 그냥 뭐 남이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달라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없다 보니까 그냥 이거를 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고객한테 있어서 말 안 듣는 협력사가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거를 하는 게 좀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어쨌든 뭐 이게 블록체인 뭐 이런 가장 지역적인 기술까지 넘어가기 전에 아까도 뭐 우리 표준에 관해서는 이게 완전히 디스트리뷰티드 웨이냐 한국형은 센트럴라이즈냐 사실 뭐 이런 디스커션도 조금 있었는데 뭐 이런 관점에서 JTC 24 말고 25에서 데이터 스페이스라는 개념에 관한 내용의 표준이 또 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뭐 이제 우리 산업환경과에 내린 가이드라인 과제도 우리나라도 데이터 스페이스를 해야 됩니다. 이거 빨리 준비하세요, 해주세요라는 거였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제조 데이터의 주권을 위해서 데이터 스페이스 따로 만듭니다 하는 게 일본의 우라노스 에코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이렇게 해줘야 우리 기업들이 좀 마음 편히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논의를 제가 시작하면 또 한 1시간 이상 가야 될 것 같아서 그 논의는 이제 좀 끊고요. 이번에는 우리 전승태 본부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결국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들 중에서 이 사용 후 배터리에 관한 내용의 이력 통합 관리 시스템도 우리 만들 것이고 이런 산업이 있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당면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4가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일단 법제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기술, 세 번째는 안전,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시장이 있어야지 그 산업이 육성을 할 수 있는 그 기반과 토양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추가 이제 법제도 측면이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에 그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을 해서 그 업계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 정부 안으로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국회의원 발의로 해서 지난달에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이제 국회 통과가 반드시 돼야 되고요. 그래야지 내년에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 규정을 만들어서 2027년 배터리 패스포트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제도 체계를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기술 측면에서 이 사용 배터리에도 굉장히 이제 연구개발 지원이 좀 많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정부에서 좀 그런 지원을 좀 확대가 좀 필요할 거고요. 다음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배터리에 대한 안전을 느낄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이 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신차조차도 안 타시는 분들이 사용 배터리를 쓰실 일이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전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늘 LG 엔솔에도 오셨지만 그런 기술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더 기술력을 확보하셔가지고 정말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으로서 이제 사용 배터리가 처음에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좀 민간에서 바로 쓰기보다는 이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먼저 수요를 창출해서 그게 좀 안전하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그게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배터리 패스포트 항목 중에서 또 환경에 관한 이슈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아무래도 탄소에 관한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카본 풋프린트를 이제 어떻게 이제 계산해서 그거를 배터리 패스에 실어서 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 에릭 포펜님께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이 배터리 패스포트 항목에 있어서 이 PCF 프로덕트 카본 풋프린트의 내용을 리포트하는 데 내용의 중요성들이야 다들 잘 인식을 하고 계시겠죠. 근데 실제로 이걸 구현함에 있어서는 어떤 챌린지가 있을지, 그다음에 또는 이게 혹시 아까 중간에 어떤 분의 발표 자료를 보면 이게 오히려 기회다, 뭔가 여기서 베네핏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사업에 관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뭐 챌린지, 베네핏, 어퍼튜니티 이런 게 있을런지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마이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Dr. JJ. 네, 감사합니다. 배터리 생태계가 사실 그 분 안에 있는 분들이 참 중요한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제조사들이 일단 어떤 매트릭을 사용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발표도 보시면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 업스트림 쪽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 60%가량이 업스트림에서 오기 때문이고요. 또한 적절한 인프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온프렘으로 갈지 클라우드로 갈지 어디에 데이터를 저장할지, 그리고 데이터 스페이스를 사용을 한다면 그 일반적인 시스템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또한 누가 생태계의 이해 당사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패스포트 같은 배터리 패스포트 같은 규제가 이제 발효되기 전에 많은 정보들은 배터리 안에서 그 확보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제품의 카본 풋프린트, 탄소 발자국부터 시작을 해서 가치 체인 안에서 그거를 측정하고 문서화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탄소 배출이 여러분들의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서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공급 업체들의 그 관계를 구축해서 데이터 쉐어링을 통해서 그쪽에서의 배출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피해야 될 것은 제네릭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에 저희 기술적인 관점에서 추천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체인이 최대한 확장 가능성을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선순위는 어떻게 시장에 배터리 패스포트를 구현하는가. 첫 번째는 PCF죠. 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2차 데이터는 사실 더 추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세컨더리 데이터 추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카본 풋프린트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상품이 되면은 어떤 경쟁성을 부여할 수 있는 요소도 됩니다. 다른 경쟁사로부터 좀 더 우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데이터 체인을 확장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초기부터 이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느냐, 그리고 거의 실시간으로 그 가치 체인에 대한 인사이트를 확보해서 PCF를 실시간으로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써 시간이 벌써 지나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제가 준비한 질문도 다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어에서 질문을 그래도 한두 개라도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Hello, my name is Kyung-Yong Lee, and I calculate the carbon footprint for the companies, especially for the batteries. And my question is regarding the standardization. 특히 표준화에 대해서 그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관련돼서 특히 CCFF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포뮬라에 관한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특히나 유럽 쪽의 상황에 많이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상황이 아니고요. 따라서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이 CSEFF를 명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떠한 유럽에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한국 기업들과 또 한국 정부와 협력을 하셔서 이 카본 풋프린트, 탄소 발자국을 산정하는 데 협력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Because this is even difficult. 네. EU 국가 회사들, 기업들한테도 어렵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LCA 관련돼서 저는 IT 담당이기 때문에 LCA 관련돼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대표에서 좀 질문 답을 드린다면은 지금 초안이 마련이 그 방법론에 대한 초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이미 정리를 했기 때문에 초안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려사항도 있으시고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이미 초안이 정리가 됐으니까 한번 그 연락을 취해 보시고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게 이 배터리에 관한 내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다른 표준화 노력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IT 부분을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데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표준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579 관련된 그 표준화 579에 관련된 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또 IT 부분이 아닌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ED 여러 그 산업용 배터리에 대한 표준화 노력 제정이 노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해 주신 부분들은 관련된 위원회에서 이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도 지금 저희 공동기술위원회의 일환입니다. 이 법 LCA 산정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지금 뭐 테스트를 해도 또 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항상 일탈이 일어나게 되고요. 각각 툴이 달라서 그러니까 방법론이 같다 하더라도 그 툴이 다 달라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따라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지금 정말 현재 유럽에서도 상황이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 당 질문. 예, 이쪽에 하나 마지막 질문을 드리죠. 예, 패널 토론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LG 엔솔에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발표 중에 배터리 패스포트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 또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표준화된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도움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잘 준비됐으면 하는 제 마음의 응원도 드리고, 이제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아까 그 배터리 패스포트에 대한 목업을 개발하셨다고 아까 장표에서 잠깐 이렇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107개 요구되는 데이터들이 있고, 또 셀 메이커가 또 넣어야 될 것도 있지만은 뭐 EV 제조사가 넣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굉장히 뭐 기본 정보도 있지만은 비밀 정보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공급망 내에서 그 데이터들이 채워질 수 있었는지 이제 그거 하나 좀 이제 궁금한 거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가 어디까지 이렇게 모급 개발이 돼서 테스트가 진행됐는지, 예를 들어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스페이스 같은 카타나엑스나 이런 이제 기반이 있는데, 혹시 그곳과 아니면 또 국내에도 준비되고 있는 데이터 스페이스가 있는데 뭐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 중에 이제 목업 시스템은 사실 저희가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것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정해서 파일럿 개념으로 해봤던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 데이터를 어떤 시스템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찾아가지고 작성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구현할 때 이 공급망에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따져보지 못했습니다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뭐 BOM이나 뭐 이런 관련된 데이터들은 저희 내부에서 있는 걸 중심으로 먼저 구현을 했고요. 이제 이거에 대한 실제로 할 때에는 이게 공급망의 어떤 다른 시스템과 연계해서 진행이 돼야겠다, 뭐 이런 거를 확인한 정도라서 아직 뭐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 스페이스 관련된 부분도 사실 저희가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컨텐츠를 먼저 좀 잘 다져놓자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한 것이다 보니까, 뭐 다른 어떤 뭐 데이터 스페이스에 대한 플랫폼 업체나 이런 업체들 만나서 얘기는 들어보곤 있지만, 아직 그들과 어떻게 협력을 하거나 막 이렇게 진행한 건 아직 없고요. 뭐 저희도 뭐 많은 고객들이 요구하고 있는 뭐 유명한 카테나 X도 있고, 아니면 뭐 서큘라 같은 어떤 그런 블록체인 업체들도 있고, 서큘라라이즈 뭐 아무 여러 업체들과 만나서 이게 협력의 가능성만 보고 있는 수준이고, 아직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있는 단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은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실 것 같지만 오늘 세션 이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신 이 패널 분들께 박수로 이제 수고를 드리면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